프로젝트 개발 배경 및 소개인데요. 먼저 저희 팀의 영세분과 포스터가 왼쪽에 있는데 스마트 팜랜드 게임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레스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 같이 국내초에서 활동해 주신 4명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 혼자 사실은 다 할 수가 없고 또 항상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례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의 팀명은 플레플레였고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언어로 플레플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말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천천히 어, 조심스럽게 영재 분과의 어떤 성과를 떠나서 잘 가보자라는 의미와 스마트팜이 소재였기 때문에 식물을 심고 관찰하고 배우고 즐겨보자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스마트팜랜드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스마트팜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화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쉽게 말을 하면 직접 농부가 농장에 이렇게 가지 않고도 폰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온도도 그리고 습도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팜도 이렇게 세월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직접 수동으로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2세대는 식물 개개별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뭐 예를 들면 토마토와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생육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 온도를 판단해서 뭐 온도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자동 제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3세대는 2세대의 모델에다가 로봇까지 결합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에서 식물이 잘 자라면 그 수확물을 로봇이 자동으로 운반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한 농작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많은 주제 중에서 왜 하필 스마트팜에 관한 주제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스마트팜 스타트업에서 작년부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이 회사가 부산에 있고 버섯을 키우는 곳이었는데 버섯이 자동으로 이렇게 재배가 되어 오고요. 스마트팜 자체를 이렇게 냉동 그 수입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담아서 그걸 아예 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굉장히 많아서 식량 공급이 어려운 그런 나라에 수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그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나 좀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다는 소재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에 영재 분과 계획서를 쓰는데 스마트팜 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주제가 떠올랐고요. 이걸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우선은 교육 격차가 나는 저희 학교, 본교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급이 교학급이고 영재가 정말 드문 그런 학교이고 교육 환경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 학생들이 식물 코딩도 해보고 뭐 로봇 드론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화면에 보다시피 스마트 팜랜드를 하면은 어, 농작물을 수확하는 로봇, 그 다음에 농작물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제초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드론도 다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그 인간상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인데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지식을 그냥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창의적으로 우리만의 스마트 팜랜드도 만들어보고 또 식량 위기가 있는 그런 어려운 국가를 생각도 해보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그냥 스마트 팜랜드만 만들지 말고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형태로 제작해보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및 결과인데요. 이제부터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4단계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명을 붙여서 하나씩 이렇게 총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프로그램 1인데 이때는 스마트팜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심각성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에 대안의 하나로 스마트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팜의 개념을 알고 그리고 나만의 정의도 내려보고요. 그리고는 스마트팜을 직접 또 방문을 합니다. 체험도 하고 워크북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수업 활동 결과물을 보시면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그래프를 보고 아이들이 댓글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을 적고요. 또 스마트팜 관련 기사를 본 다음에 알게 된 점을 여러 가지 써보고 또 나만의 스마트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팜의 개념도 알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할 프로젝트가 스마트팜과 관련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죠. 지식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체험을 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서 그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회사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나갈 때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장 체험 학습 계획서를 이렇게 내고 방문을 했고요. 이 스마트팜 회사는 회사 직원분이 원격 제어를 이제 하는 방법도 보여주시고 버섯도 기르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사진처럼 버섯을 직접 따고요. 그리고 요리도 하고 그 원격 조정하는 앱 구경도 하면서 스마트팜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팀의 선생님들이 워크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갔는데요. 스마트팜 체험을 하면서도 기록하고 또 끝나서도 워크북을 완성해 보도록 했었는데, 아이들이 실제 한 워크북의 일부인데요. 보시면 꽤,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교실에서 그냥 동영상만 보고 이해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진짜 우리만의 팜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식물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로봇도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 드론 만들기 등의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쌓게 됩니다. 먼저 스마트팜 만들기인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조립을 하고 그리고 토양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등이 켜지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이가 물 넣고 있는 옆에 전등이 켜져 있는데요. 음, 토양 습도가 높으면 이렇게 전등을 켜도록 그 코딩을 하였고요. 또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화분의 현재 온습도의 값을 나타내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쿨링팬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시중에 스마트팜 조립 파는 것을 구매했고 관련 영상을 참고해서 키트를 아이들이 다 조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엠블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처음에는 예제를 따라하면서 블록 코딩을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의 식물에 맞게 숫자를 한번 바꿔가면서 또 코딩도 해보았었습니다. 그 스마트팜에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원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면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강낭콩 화분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강낭콩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5도에서 21도, 그리고 습도가 80% 정도일 때 가장 잘 자란다고 하는데, 음, 그렇다면 이제 블록 코딩에서 토양 수분 기준값을 80으로 설정을 하고 화분에 물을 충분히 주면 이제 82도가 넘게 되면 불이 켜지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저희는 강낭콩은 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케일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았는데 케일의 그 생육 정보를 보시면 온도가 15도에서 20도 그리고 토양 습도가 50% 정도일 때 가장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다고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등을 위에 있는 전등 LED 같은 경우에는
15도보다 낮을 때 이렇게 켜지고 쿨링팬은 온도가 20도보다 높거나 습도가 60 이상일 때 돌아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는 그 스마트팜은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앱을 설치하고 그걸 원격으로 전등을 제어해 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하는 건가요? 이 식물 이름하고 온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이것도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는 자, 로봇을 작동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3에 해당하는 팜랜드에 어울리는 로봇 만들기이고요. 로봇을 조립하고 또 메인보드도 설치하고 리모컨으로 로봇을 조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영상인데 보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다 로봇을 조립해서 그 리모컨을 조정해 하면서 연습해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론도 조종을 했었는데요. 음, 저희는 시중에 그 드론을 구매를 했었고요. 드론의 구성도 살펴보고 간단하게 어떤 힘에 의해서 드론이 날 수 있고 실제 드론도 많이 조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드론의 조정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먼저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조종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른쪽과 같이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드론을 조종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과물 발전시키기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만의 그간 이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만의 스마트 팜랜드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 어떠한 스마트 팜랜드를 만들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팜랜드의 배경으로 2021년도에 헝거맵을 활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헝거맵은 유엔 식량 계획에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각 국가별로 완성적인 기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어, 전체 인구 대비의 영양 부족으로 계속 고생을 하는 그 기아의 비율이 높으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보시면은 2.5%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란색으로 낮은 수준을 띠지만 바로 위에 북한은 이렇게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35% 이상의 그 기아, 만성적인 기아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또 주황색, 빨강색,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주로 아프리카, 또 인도 이런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헝거맵을 활용한 스마트팜 랜드 이제 게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아이들이 그 국가 지도를 보면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서 돕고 싶은 나라에 뭐 아프리카 대륙 아니면 인도 이런 곳에 위에 나무 블럭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들었던 그 스마트팜을 헝거맵 중앙 아래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지도 양옆에는 어, 로봇을 둡니다. 이 로봇은 제한 시간 안에 아까 전에 놔둔 나무 블록을 집게로 레스큐 센터까지 가지고 오는 게임인데요. 이 드론의 위치가 주황색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내에 드론을 조종시켜서 네 군데의 주황색 착륙장을 모두 돌고 돌아오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다시 정리해보면 안내 사항과 경기 규칙은 이와 같습니다. 어, 방금 설명드렸던 이 게임을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구상도도 그려보고요. 실제 앱 연결하고 또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블록을 이제 가져와서 레스큐 센터로 옮길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구상도도 그리고 실제 블록을 잘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블럭이 그러면서 기능 테스트도 많이 했습니다. 기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돌고 들어왔다 돌고 해서 넣고 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가서 돌고 오면은 두 개나 딸려. 네, 그리고 드론인데요. 드론의 경우는 직접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조종이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했고요. 직접 제작하지 않고 시중의 것을 사용하긴 했는데 왜 이 드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게임에서 드론의 역할을 명확히 좀 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헝겊맵을 붙이고 또 헝겊 국가 위주로 나무 블럭을 위치시킨 다음에 스마트팜 로봇 드론을 준비했고요. 최종의 결과물 발표하기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지점을 도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로봇들은 이 나라 국기를 쓸어서 레스큐 센터에 보내는 일입니다. 네. 이 게임의 규칙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로봇들과 드론이 최대한 많은 국가를 제거하는 게 있는. 이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들은 이제 잘 못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좋아요. 시작할게요. 민규는요? 민규 역할은 뭐예요? 여기 주변을 4바퀴 도는 것입니다. 아, 네 바퀴? 알겠어요. 자, 준비. 시작. 2분 해줄게요. 준비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마무리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팜 랜드 만들기를 통한 지덕체 함량이었는데요. 그래서 본 활동이 어느 정도 학습적 가치가 있었을까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지덕체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하이터치 하이테크란 단어도 많이 들렸고 또 블루맵 6가지 교육 목표 분류를 많이 아마 보셨을 건데 이 책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사고 단계인 기억 이해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습득한 코딩 지식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또 이해해야 하니까 이 사고가 사용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 같은 경우에는 습득한 코딩 지식을 적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있었고 분석 단계도 습득한 여러 지식에 대한 분석을 했어야 했고요. 평가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이 스마트 팜랜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또 평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창안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스마트 팜랜드를 게임 형태로 만드는 활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 저차원적인 기억 이해 사고부터 고차원인 창안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의 측면인데요. 화면에 제시된 왼쪽의 그림은 렌즐리의 영재성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면 과제 집착력, 창의성, 지능처럼 지적인 측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똑똑한 아이들을 영재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나 존중 같은 인성적인 측면이 다소 좀 가려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영재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보다는 자기를 겸손하게 할 줄 알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아이로 크는 것이 정말로 진짜 좋은 영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여기 보시면 모든 국가를 살리는 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레스큐 센터라는 단어 그리고 경기 규칙에서도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서 도와주고 싶은 국가라는 어구를 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도울 때도 우리끼리 도와가면서 이 로봇을 같이 구상하고 같이 만들고 어울려 가는 영향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정확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스마트 팜랜드 게임에서 이렇게 드론 조정을 맡았던 아이가 자신의 드론에 붙인 명칭이 아주였어요. 아낌없이 주는 드론. 그리고 이것의 역할이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 스마트팜 기술을 전달하거나 뛰어난 과학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물품을 전달한다는 역할을 적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의 측면인데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체험, 그리고 맵 붙이기, 코딩하기에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항상 도와줬던 같이 했던 국내초 5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가 영재분과뿐 아니라 같이 지역구청에서 연계를 해서 무료로 코딩 캠프를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찍힌 사진이고요.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겠지만 저희 선생님들끼리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게 서로 많이 이해하고 또 같이 성장했고 감사하게 이렇게 좋은 팀으로 남아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잘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사례 공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